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민영 앵커와 다음 주까지 저희가 같이 하게 될 텐데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네, 글로벌 원샷 보면서 간밤 미증시 어떻게 마감했는지 함께 보시죠. 3대 지수 흔들흔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나스닥이 0.07%로 가장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자, 그 배경에는 계속되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있습니다. 연준 인사들이 금리 인하 조금 더 조심해야 되고 데이터 더 확인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연일 내놓고 있는데 간밤에는 로레타 메스터 총재가 빠른 인하는 실수가 될 수 있다라는 발언을 내놨고요. 카시카리 총재 또 한 번 등판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면서 조심스러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연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가 속속 이루어지면서 S&P 500에 상장된 기업들 51%가 실적 발표를 완료했고요. 이 중에 79% 기업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팔란티어였을 텐데 AI가 동력이 되어서 앞으로의 가이던스 우리 상향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자신감을 어제 내비쳤습니다. 특히 기존의 정부가 주요 고객층이었다면 기업의 수요도 상당히 늘고 있다라는 어닝콜의 내용이 팔란티어의 주가를 추가적으로 끌어올렸는데요. 무려 30.8%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주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미국의 가계 부채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가 얼마나까지 확대가 되느냐 이 두 가지 포인트일 겁니다. 뉴욕 연은에서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요. 지금 가계 부채가 17.5조 달러가량이 되면서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신용카드 부채가 급격하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하니까요. 혹시 미국 경제에 뇌관이 되지는 않을지 주목해 보셔야 되겠고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간밤에 뉴욕 벤코프 관련해서 또 한 번 주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옐런 재무부 장관이 인터뷰를 통해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데 따른 거였는데요. 이 뉴욕 커뮤니티 벤코프가 얼마나 이 미국의 지역은행의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를 확장을 하게 될지 그 부분은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재무부 장관이 덧붙인 말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시중은행 상당히 견고하고 충분히 버틸만 하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으니까 지금 미국에서 두 가지 뇌관들이 더 커지진 않는지 계속해서 주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3년물 국채 입찰도 있었는데요. 이전보다는 낙찰금리가 조금 낮게 책정이 되면서 6개월 평균치보다는 낮게 책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3년물 수요가 그나마 좀 탄탄하다는 것을 반증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국채금리 수익률 모두 최근에 급등세를 보이다가 다소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미국의 항소법원에서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면책 주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침범을 했던 그 안건에 대해서 내가 지금 현직일 때 했던 일이니만큼 나에 대해서 면책권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내놓은 건데 그 부분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 후보의 대선 행보에 좀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체크포인트 삼아 보셔야 되겠습니다. EIA에서는 원유 수요 2025년 단기 전망 내놨는데 추가적으로 원유 수요 상향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유가는 73.05달러 선에서 마무리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될 사람은 뭘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지금 미국 시장이 좀 그런 장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M7이다, 뭐 AI5다, M&M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이 정해져 있다라는 이야기죠. LPL 파이낸스에서 지금 판타스틱 4라고 불리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러한 종목들이 지수 상승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 무려 4분의 3가량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주요 기업들이 꺾이게 된다라고 하면 지수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 주요 종목들의 흐름에 대해서 지켜보고 또 더 큰 기대를 갖게 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입니다. 어깨도 상당히 무거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실적 발표는 대체로 나쁘지 않게 나왔다는 평가 나오고 있고요. 간밤에는 러셀 2000 지수가 소폭 오름세를 보였고 나스닥 100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내림세 보이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일라이릴리도 실적 발표 내놨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예견됐던 어닝 서프라이즈이긴 합니다만 예상했던 것보다도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좋은 실적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뉴스에 팔자세가 좀 나온 걸까요? 간밤에는 주가가 소폭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지금 실적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부터 가이던스까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두 정말 서프라이즈로 발표가 됐고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마운자로 당뇨 치료제 그리고 비만 치료제인 제파운드의 매출일 겁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 이상을 차지했던 것보다 무려 지금 매출 성장분의 25%를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 포인트를 삼아볼 만한데요. 특히 제파운드 같은 경우는 지난해 12월에 미국에서만 판매가 개시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매출의 기여분은 굉장히 놀랍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단 현재의 먹거리는 확보를 한 일라이릴리이고 그렇다면 다음 먹거리는 무엇이냐? 메쉬 쪽에 시선을 돌리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터제 파타이드 메쉬 임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결과도 함께 발표를 했는데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일라이릴리의 먹거리, 이 메쉬 치료제가 또 한 번 일라이릴리의 점핑을 가져오게 될지는 주목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노보노디스크도 최대 28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유행어처럼 번지게 된 대사입니다. 미안해 했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미국이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할 일은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도 중국이 5나노 공정까지 오지 않았을까요? 중국의 중심거지 그리고 화웨이의 반도체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이 손을 잡고 5나노 공정에 뛰어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전에도 7나노 공정 양산에 성공을 한 바가 있기는 한데 물론 넘어야 될 산은 굉장히 높습니다. 중국의 장비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수입했던 미국과 네덜란드의 장비를 사용한다는 것이 첫 번째 중국이 넘어야 될 산일 거고요. 두 번째는 TSMC의 5나노 공정 대비 수율이 30% 이상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수율도 떨어지는데 가격까지 비싸서 실제로 양산하고 판매까지 이루어지게 될지는 좀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보여주기식이 아니냐라는 보도가 잇따르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일단은 미국과 중국의 첨단 기술의 경쟁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도 필요한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그 정도로 좀 풀이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의 반대쪽에는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아가는 중국의 태양광 업체들도 있는데요. IRA가 발표된 이후에 중국이 빠르게 중국의 태양광 업체들이 미국의 현지에 공장을 짓기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자체적으로 분석을 했더니 만약에 이 모든 부분이 성사가 됐을 때는 무려 14억 달러의 보조금을 중국 기업에 돌려주게 되어 있다라고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용 반도체는 질주하고 있습니다. 도요타가 어제 실적 발표를 내놨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로 발표가 됐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전기차의 판매가 급증했다라는 것이 도요타의 연간 가이던스 상향 발표로 이어지는 모습도 확인이 됐는데요. 중요한 것은 도요타와 TSMC가 손을 잡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도 칩스법을 통해서 반도체 육성을 더더욱 그리고 격차를 더더욱 벌리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본 역시도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김에 우리도 공급망 새로 구축해보자라는 욕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과 도요타 그리고 TSMC는 90%가량이 대만에 집중되어 있는 지금 현재의 생산을 좀 분산시키려는 니즈까지 맞아떨어지면서 TSMC와 도요타가 손을 잡고 차량용 반도체 품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애플카 이슈도 한번 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였는데 지금 올 한 해 애플카 좀 기대가 된다, 약진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내놓고 있으니까 우리가 잊어버렸던 애플카도 한번 다시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밤 미증시 상승으로 겨우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좀 아쉬운 마음도 안고 오늘 시장 맞이하실 것 같아요. 간밤에 또 TV 켜놓고 축구 시청하셨던 분들은 좀 실망하시면서 TV를 끄셨을 것 같은데 오늘 민영 앵커도 빨간 의상을 입었고 우리 시장이라도 오르면서 좀 스타트를 끊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핑크빛 전망을 하고
또 빨간 양봉으로 화답을 드릴 수 있는 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이야기, 오늘 개장 전 어떤 내용들을 체크해야 되는지 준비했으니까요. 어제장 보기부터 간략하게 시작해 보도록 하죠. 어제 시장은 여러 가지 부담 속에 하락했죠. 밤사이 뉴욕도 그렇고 국내도 낙폭과대 저가 매수와 많이 오른 종목 차익 실현 매도가 치열하게 싸웠던 그런 하루 이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어제 양지수 모두 내렸어요. 고금리가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감, 그리고 저PBR 종목군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 명목으로 차익 실현의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설을 앞둔 매도 물량도 일부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이슈 속에 내려가는 흐름, 거기에 2차 전지가 부진한 영향도 같이 받아갔죠. 반면에 올라갈 수 있었던 요소들 혹은 낙폭을 제한시켰던 요소 등을 본다면 반도체가 강한 반등을 줬다라는 점은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저PBR주의 무게가 실리면서 반도체 쪽의 수급을 모두 빼앗겼었는데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저PBR주에서 나온 수급이 이곳저곳 분산됐고요. 특히나 반도체 쪽으로 많이 돌아오는 모습도 어제 포착이 됐죠. 거기다 중국에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얹어졌고요. 항생지수가 2% 이상 올랐죠. 외국인의 현물 매수도 반가웠습니다. 낙폭 과대 쪽에 일부 매수세들이 감지됐던 어제입니다. 자, 낙폭 과대하니 ADR을 또 한번 체크하게 되더라고요. 코스피, 코스닥 ADR 지표 중에서 코스닥 쪽이 벌써 70까지 내려갔습니다. 보통 75 이하부터는 과매도권이라고 하는데 지난 연말 강하게 치고 나갔을 때는 120까지 찍었어서 이제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거고, 비정상적인 단기 하락 종목들이 시장에 도처에 널려 있다, 이렇게 파악이 가능하겠습니다. 일단 어제장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저PBR 쪽에서 나온 자금이 반도체로 갔다라는 게 되겠죠. 2월 2일 투자뉴스에서 전해드린 내용입니다. 저PBR 쪽의 수급이 블랙홀처럼 쏠리고 집중될 때 생각해봤어야 될 문제인데요. 지속 가능한가였습니다. 일단은 테마 이상으로 보는 시각이 아직까지는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수급 쏠림 테마나 종목군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쪽으로 이동할 여지가 있었고요. 어느 정도 단기 급등, 그 이상의 실적 퍼포먼스 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분명히 세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어제는 명확하게 저PBR 종목에서 좀 차익 실현의 움직임이 같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것은 시장에서 사라지는 이슈는 아닐 겁니다. 2월 중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확정되는 내용이 나오게 될 것이고, 배당 기준일 등 배당 모멘텀이 아직 등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저기서 지금 자사주 매입과 소강 뉴스 등이 쏟아집니다. 어느 쪽에서 반응할지는 잘 추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월 2일에 방송하면서 빼앗긴 수급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제목으로 저PBR 쪽에 AI와 반도체 쪽 수급이 빼앗겼던 점을 짚었어요. 반드시 이 수급 상으로 봤을 때는 시소 타이밍, 반도체 쪽이 다시 회복하는 순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 고민을 했었습니다. 일단 어제장은 반도체 회복이 도드라졌죠. 어제장 한판으로 본다면 HBM, 온디바이스 AI, CXL 등의 반도체 종목들이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2차 전지 쪽은 테슬라 등의 여러 이슈로 인해서 떨어졌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전고체와 전해액 쪽은 흐름이 좋았어요. 타이틀은 전고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고체용 전해액 개발, 이래서 전해액 쪽이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메인은 사실 전고체가 전해액을 끌고 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엔캠은 정말 지치지도 않고 마치 작년 상반기 에코프로를 보듯이 강한 시세를 내주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눈에 띄었던 것은 로봇 쪽입니다. 삼성이 공장을 무인 자동화한다, 이런 뉴스가 전달되면서 로봇과 스마트 팩토리 관련한 종목들 어제 좀 특징적으로 움직였죠. 결국 전고체 쪽도 그렇고요. 삼성 이슈가 시장에서는 역시나 갈 곳 없는 자금을 좀 끌어들이는 타이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가웠던 건 화장품 쪽에서도 일부 반등이 있었어요. SD로더가 올라간 영향을 좀 같이 받아가기도 했는데 화장품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다뤄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PBR 종목군들은 어제 지주사나 자동차 쪽 내려가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자, 반도체 반격, 반도체 뉴스 등을 보신다면 그 전 거래일 기준 엔비디아가 좋은 시세를 냈고 대만 반도체 밸류체인의 매출이 올라가고 있고 D램의 업황이 개선된다. 여러 가지 좋은 뉴스 등이 섹터를 들어 올릴 만한 내용으로 전달이 됐죠. 거기다가 하나머티리얼즈가 실적을 내놨는데 4분기가 그리 좋진 않았습니다만 1분기 회복 신호가 감지된다라는 증권사 보고서 등이 영향을 줬어요. 반도체 소재 쪽은 가동과 출하가 증가해야지만 긍정의 시각을 줄 수 있는 곳이다 보니 섹터에 대한 긍정의 시각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 등이 있었으나 사실은 수급 논리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제 점심경 12시 이후 SK하이닉스가 굉장히 강하게 고개를 들고 올라섰습니다. 대장이 올라가니까 다른 HBM 종목들 혹은 온디바이스 AI 등의 종목들이 같이 치고 나가는 모습이 눈에 띄었고요. 전반적인 반도체 밸류체인이 강세였죠. 다만 반도체 반격도 연속성을 띌 수 있을지가 이제 궁금해집니다. 일각에서는 경기 선행 지표가 둔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둔다면 하반기에는 반도체 업황 둔화에 대한 우려를 가져볼 수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이 반도체 상승에 좀 더 베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슈도 체크는 해둬야겠죠. 자, 어제 전해드린 사법 리스크 해소 이슈, 삼성 이슈를 같이 전달을 드렸었는데요. 결국 이재용 회장의 1심 재판 무죄 소식이 전달이 됐죠. 삼성이 쌓아둔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M&A 그 후보군입니다. 그래서 영향권에, 물론 이것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입니다. 확정 뉴스가 아니고 시장의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6G, 로봇, 그리고 전고체 쪽 이렇게 방송에서 추려드렸었고 시장에서 나름 좋은 뉴스, 좋은 시세가 나오기도 했던 게 전고체와 로봇입니다. 전고체 배터리 뉴스나 6G 뉴스가 하루 사이에 또 추가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정리를 해뒀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일정입니다. 오늘 실적 등이 많이 쏟아지죠. 에코프로 BM은 지난해 실적 어제 시간회에서 내놨고요.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많은 국내 기업들 실적 예정돼 있습니다. 내일은 한국의 옵션 만기일, 이를 또 좀 염두에 두고 전략을 챙기셔야겠죠. 그리고 금요일은 우리 휴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어제 시간 외 시세는 실적이었습니다. 실적이 좋지 못했던 쪽은 여지없이 빠졌습니다. 에브리복 같은 경우는 장중 급등이 있었으나 시간 외에 실적 내놓고 하락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에코프로 BM이 영업이익 기준 전년 동기 대비 60% 급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폭과대 인식이 있었던 걸까요? 에코프로 그룹주가 시간 외 강세를 나타냈어요. 때마침 미국에서 테슬라도 3일 만에 반등을 보여줬고 리오토나 니오 등의 종목들, 다른 전기차주도 강세였습니다. 좀 바닥권에서 낙폭과대 매수가 들어올 수 있을지 2차 전지 쪽, 그리고 오늘 에코프로 실적까지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부품주도 시간외에서 강세를 기록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도요타나 GM이나 포드나 현대차 그룹이나 다들 판매 데이터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포드도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 긍정의 요소들, 자동차 부품에 좀 시각이 쏠리고 있는데 지속될지 여부 체크하시죠. 자, 각 뉴스들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들인데요. 하림 HMM 인수 최종 결렬 소식이 있었습니다. 영향권에 드는 종목들이고요. 파이낸셜 타임즈, 미국 제재에도 첨단 5나노 반도체 생산한다. 앞서 이제 헤어낸커가 브리핑을 해주셨는데 영향권에 드는 단기 트레이딩 종목으로는 피델릭스, 서플러스 글로벌, 대주주가 중국이거나 아니면 중국 반도체를 국내에다 유통하는 업체들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비전 프로 뉴스, 메타버스 시장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면서 또 이게 부각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최근에 대장은 롯데정보통신, 포바이포 등이었는데 조정 이후 다시 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자, LRG 넥스원 어제 속보가 있었습니다. 사우디와 4조 3천억 규모 천궁2 수출 계약 이슈였는데요. 같이 영향권에 드는 건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니까요. 참고하시고요. 그 밖에는 미국에서 엘프뷰티가 시간 외 실적이 좋았습니다. 시간 외에서 주가 4% 상승을 나타냈어요. 인디브랜드 대표 주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디브랜드 관련한 중소 화장품 쪽 좀 더 힘을 낼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여러 뉴스 속에 이것을 받아서 과연 개장 이후 시세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네요. 오늘 함께 하시고요. 지금까지 당점사였습니다.